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 미국 현재 시간 6월 11일에 드디어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발표했어요. 아직 출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외형과 성능 그리고 몇 개의 게임 영상들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영상 함께 보실게요. 이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상인데요. 아직 정확한 출시 날짜가 발표되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가 늘 그랬듯이 올해에도 미국에서 가장 큰 할리데이죠.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혹은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테크에 관련된 신제품들은 그 시기에 출시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고 또 선물을 가장 많이 살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는 거겠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노리는 거겠지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에게 연말에 선물을 받듯이 그런 기분으로 그때를 기다리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를 좋아하고 또 매해 새로운 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우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솔직히 지난 몇 년 동안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디자인에 있어서 너무 나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자인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또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플레이스테이션은 스탠다드 에디션과 디지털 에디션 두 가지의 유형으로 출시된다고 해요. 간단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CD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게임은 디지털 버전으로 사는 게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게임을 사기 위해 굳이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배송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저가 집이 아닌 밖이나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을 구매하면 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에 원격으로 자동으로 게임이 받아지고 인스톨이 된다는 점이에요. 요새처럼 게임 용량이 점점 커지고 업데이트 용량이 점점 커져서 인스톨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점을 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또 게임을 하다가 다른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디지털 게임들 같은 경우는 굳이 CD를 빼고 다른 게임을 집어넣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른 게임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CD로 구매한 게임들의 장점은 내가 이 게임이 실증났다, 앞으로는 내가 이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CD를 넣을 수 있는 스탠다드 버전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단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특히 지속적으로 시리즈별로 나오는 게임들은 제 책장에 진열해놓고 소장하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소장용 게임들을 위해서 스탠다드 버전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늘 하는 고민이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것이냐, 엑스박스를 살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근데 사실 이건 엄마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항상 엑스박스가 성능적으로 좀 더 위에 있긴 했지만 그건 절대 기술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소니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박스가 항상 성능이 좀 더 위에 있었던 이유는 단지 엑스박스가 항상 플레이스테이션보다 조금 늦게 출시를 했어요. 마치 플레이스테이션이 어떻게 출시를 하느냐를 먼저 보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엑스박스를 내놓듯이,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왔을 때 몇 달 후에 엑스박스가 플레이스테이션 4의 숟가락을 살짝 올린 수준으로 아주 살짝 더 성능이 앞선 엑스박스 1 S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 플레이스테이션이 4K를 지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출시하자 이번에도 역시 몇 달 후에 엑스박스가 아주 살짝 성능을 높여서 4K를 지원하는 엑스박스 1 X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이 점을 인식하고 또 짜증이 났었는지 플레이스테이션 5의 스펙을 흐리멍텅하게 던지기만 할 뿐 정확한 스펙을 발표하지 않고 꾹꾹 참고 또 미루다가 엑스박스의 스펙이 완전히 발표가 난 후에야 플레이스테이션도 플레이스테이션 5의 풀 스펙을 발표하고 또 디자인도 공개를 했어요.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엑스박스의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그냥 네모난 상자같이 생겼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워낙 개인적으로 네모 반듯하고 각진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 엑스박스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CPU를 한번 볼게요. 숫자상으로 얼핏 봤을 때는 엑스박스가 좀 더 높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상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똑같은 AMD 기반의 CPU를 쓰고 있고요. 숫자상으로는 3.8 대 3.5로
엑스박스가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이 엑스박스 뒤에 3.6 SMT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SMT는 멀티태스킹을 의미하는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이라는 단어의 약자이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멀티태스킹을 할 때의 CPU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솔은 거의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의 항상 멀티로 여러 가지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3.8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은 3.6의 속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0.2의 갭이 중간중간 한 번씩 툭툭 쳐주면서 도움을 줄 때는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냐, 그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에는 3.5GHz Variable Frequency라고 적혀있죠. 이게 뜻하는 의미는 CPU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CPU나 GPU 같은 경우에는 클락킹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보통 오버클락킹을 하죠. 이 클락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CPU는 3.5 CPU가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클락킹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속도를 어디까지 올릴 수가 있느냐는 달라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에도 3.5 CPU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클락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근데 이 클락킹이라는 게 CPU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권장 최대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과열이 되게 쉬워요. 특히 이런 콘솔 같은 좀 컴팩트한 기기에서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클락킹으로 인해서 CPU가 높은 속도를 지속적으로 내게 될 경우에는 과열이 되기 쉽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는 온도에 따라서 그 클락킹이 된 CPU의 최대 속도치를 계속 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Variable Frequency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태까지 나왔던 플레이스테이션들에서는 게임을 장시간 돌리게 되면 기계가 막 뜨거워지고 팬이 엄청 돌아가면서 뜨거운 바람이 마구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5에 클락킹된 CPU가 들어간 것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런 과열이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Variable Frequency CPU를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그냥 3.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5의 CPU 차이는 3.6 대 3.5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CPU만큼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건 GPU가 되겠죠. GPU는 곧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죠. 그냥 딱 봤을 때는 뭔가 엑스박스가 숫자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뒤에 뭐 CU나 뭐 이런 거는 RDNA 같이 좀 더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앞에 TFLOP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에요. TFLOPS 이게 무엇이더냐? 이것은 테라플랍이라는 건데요. 이 테라플랍의 앞에 테라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라바이트, 그 테라바이트의 테라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라는 영어로 트릴리언,
즉 한국말로는 1조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숫자의 1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12 TFLOPS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1초에 개입할 수 있는 픽셀의 수가 12조 개라는 것을 의미해요. 픽셀은 점을 얘기해요. 결국에 그래픽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점들, 그 수많은 픽셀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촘촘히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움직임이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매끄러운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1초에 12조 픽셀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플레이스테이션은 10.28이면 10.28조의 픽셀이 움직이는 거니까 엑스박스랑 1조 이상 차이가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초에 12조 픽셀이나 10.28조 픽셀이나 이미 조의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 차이점을 느끼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현재 나와 있는 게임들로는 그 차이는 결국 숫자의 차이일 뿐 우리 눈에는 똑같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드려도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게임을 함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CPU와 GPU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엑스박스가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엑스박스냐 플레이스테이션이냐를 고르는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냥 똑같다 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외의 것들은요, 일단 GPU 아키텍처는 똑같고 메모리도 똑같이 16기가 GDDR6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리의 속도를 보면 엑스박스는 10기가에 560, 6기가는 336 속도로 두 가지로 나눠져서 돌아가고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같이 448기가로 돌아가요. 사실상 560 더하기 336 나누기 2는 448이기 때문에 결국 둘이 돌아가고 혼자 돌아간다의 방식일 뿐 속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가 1TB, 플레이스테이션 5가 825GB이긴 한데 각 기기의 운영체가 차지하는 용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SSD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I/O throughput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속도 또는 반응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 2배 가까이 빠르죠. 하지만 엑스박스도 절대 느린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장 하드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게 써있지만 결국은 둘 다 여분 슬롯이 하나씩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외장형 하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USB HDD를 지원하고 있고 둘 다 4K UHD 블루레이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CPU랑 GPU에 있어서는 엑스박스가 숫자상으로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하나 우리가 같은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에서 돌렸을 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성능으로는 둘 중 어느 거를 고르기가 힘들다. 성능은 둘 중 하나를 고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 취향으로 어느 것을 고르셔도
성능 면에서는 훌륭하다. 엑스박스에서만 나오는 게임들이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나오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들을 비교해 보시고 개인 취향에 맞는 게임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기나 IT 쪽 전문가는 아니고요. 워낙 기기를 좋아하고 저도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사이에서 매년마다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올려봤습니다. 이게 저의 생애 처음 만들어본 유튜브 영상이라 굉장히 많이 어설펐을 텐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서 처음 시작하는 첫 발을 막 내딛는 중인데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선해야 될 점이나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부분 혹은 영상의 어설픈 부분에 대해서 팁이나 지적을 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suppose that you were able every night to dream any dream you wanted to dream. And that you could have the power within one night to dream 75 years of time. And you would naturally, as you began on this adventure of dreams, fulfill all your wishes. But now let's have a surprise. Let's have a dream which isn't under control. And then you would get more and more adventurous. And you would make further and further out gambles as to what you would dream. And finally, you would dream where you are now.